먼저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이경태 기자 연결해서 오늘의 일정과 대통령실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유포되어서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른바 서학김이라 하지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을 겨냥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서 외환위기 국면을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 주식 양도세를 올리고, 해외 주식 보유세를 신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어요. 대통령이 마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것처럼 내용을 꾸몄고요. 12월 10일로 발표 시점을 기대해서 사전에 준비한 원고가 유출된 것 같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런 담화문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포되니까 대통령실에서 즉각 허위 조작 정보다 라면서 이제 법적 대응 방침까지 밝힌 겁니다. 아니, 해외 주식 양도세를 올린다고 하면 정말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줬을 것 같은데 굳이 이런 내용의 가짜 뉴스를 유포한 까닭이 있을까요? 여러 의도가 깔려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환율 문제는 최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쓰이는 주요 소재거든요. 네. 당장 어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00원 돌파를 앞둔 상황은 국가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거다. 뭐 이렇게 공세를 했습니다. 다른 보수 인사들도 이제 대통령의 과거 고환율 비판 발언을 속속 상기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윤석열의 엉뚱한 경험이 환율 상승 원인 중 하나라는 걸 생각하면 조금 적반하장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야 될 거는 미국 주식시장에 국내에 많은 돈이 투자된 게 이제 환율의 원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가세 가능성이 시장 안팎에서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그리고 증세 등 이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다 결합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목적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적 목적요? 네, 일단 12월 10일로 날짜를 상정한 게 그 즈음 예정된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를 겨냥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때 미 당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보는 관측이 높은데,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이 상승할 거고 그에 따라 투자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짜뉴스를 통해서 이제 저희 서학개미들의 선택에 혼선을 준다면 진짜 뉴스를 아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겠죠. 최근 보면 이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만들어서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일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경제적 목적을 둘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경찰이 어쨌든 이 담화문을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실제로 요즘 환율 때문에 좀 걱정이긴 한데요.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관련해 이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힌 바 있는데요. 그래서 대통령실 입장은 이들과 같다, 뭐 비슷하다라는 취지입니다. 일단 구윤철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국민연금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그 주요 플레이어로 이제 국민연금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 이렇게 사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근본적인 로드맵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제 과거처럼 뭐 금융위기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국민연금의 어떤 이런 역할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등 해외 주식 시장의 쏠림 현상이 좀 잦아들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환율이라고 지금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뒤집어 보면요,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식시장 정상화 그리고 한국 경제 체질 를 좀 더 이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성공한다면 잘 해소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잘 해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야당의 합리적 주장은 반영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예, 내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적시에 통과돼야 지금의 이제 경제 회복 모멘텀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불필요하게 대립하고 맞서면 적시 통과가 어렵거든요. 무엇보다 이제 IMF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운용 덕이다 이런 평가를 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이제 이재명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에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고, 이런 기조를 이어가려면 앞서 이제 내년 예산안도 같은 기조로 편성된 만큼 제때 집행돼야 된다는 거죠. 합리적으로 보고 야당 주장도 괜찮으면 반영하라. 이런 거는 뭐 대통령이 새롭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이 그렇죠. 국정감사를 맞이해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국감 과정에서 야당의 합리적 지적이 있으면 받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다녀오면서도 그런 협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군이 이제 폭격을 해서 폐허가 된 가자 지구를 보면서 냉혹한 국제 질서를 새삼 실감했고 우리가 모든 역량을 모아야 된다. 다투더라도 더 낫게 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맞습니다. 다투더라도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말씀하시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어제 회의에서 또 해외 순방 성과에 대한 보고가 줄을 이뤘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조치를 주문하셨을까요? 일단 참모진들에게 이제 각 부처들이 해외 순방 성과를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에 들어갈 텐데 그 부분 잘 숙지해서 협업하라고 주문했고요. 비공개 회의 때는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재외 동포들이 훌륭한 민간 외교관들이니까 직접 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봐라라고 했는데 튀르키예에서 타운홀 미팅으로 열렸던 동포 간담회 때가 좀 생각나는 대목이었습니다.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심을 보였던 한국식 국제학교 설립, 이집트에 대해서는 좀 이 이집트 시장에 대한 우리 한국 기업의 진출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공적 개발 원조 장기 계획을 한번 수립해보자 뭐 얘기를 했고요. 튀르키예와는 어떤 전자여행 허가제 문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봐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 이제 주말만 빼면 11월도 끝이 납니다. 대통령실도 12월 청와대 복귀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겠네요. 네, 아직 이제 기자들에게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달 말에 청와대 개보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12월 둘째 주부터는 청와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여요. 아마 12월 3주차에서 4주차 정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청와대 간접을 제외한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됩니다. 네, 청와대 복귀와 관련해서 기자단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이 예전에 간사단 위주로 해서 청와대 이전 시점이 정해지기 전에 어떤 구조로 이제 만들어지는지 춘추관을 한번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청와대 이전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기자단에게 안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간이 사용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뭐 일단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좋아하지 않는 저희 기자들도 있고 군인들이 워낙 많거든요. 네. 그리고 뭐 청와대 복귀를 희망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춘추관이 좀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이나 뭐 비서진들을 출퇴근하면서 좀 만날 수 있었던 데 비해서 좀 외진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애로 사항들을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마이TV의 이경태 기자였습니다.